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고서 작성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한국 야권 등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은 해당 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한 기술적 평가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이 같은 설명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관련 보고서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AEA 대변인실은 6일 한국 야권 등에서 IAEA 보고서가 정치적 보고서라며 작성 과정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외부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어떤 의혹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원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은 이날 한국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일본 로비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IAEA 보고서가 지금 로비 의혹까지 쌓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이 IAEA로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정한 IAEA 보고서가 안 나올 것이고 IAEA는 이런 의혹 제기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AEA는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 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했고 지난 4일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론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The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ts application, if the government decides to proceed with it, would have negligible impact on the environment, meaning the water, fish, and sediment.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이번 보고서가 원자력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IAEA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기술적 평가를 담았다고 6일 VOA에 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밝힌 계획대로 오염수를 처리할 경우 삼중수소 농도는 건강 위험을 유발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IAEA의 판단이라면서 다만 대중의 타당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t's important, first of all, that Japan has explained in great detail the process which it plans to implement to com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Japan to do. They are the ones who will decide what to do, when to do, and how to do it. IAEA는 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를 감시하는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중국 측의 비판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함께 우리의 능력에 특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북한이 핵 위협과 미사일 실험, 기타 위험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첨단 자산의 전개 증가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올림픽 참가를 제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국제적인 압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인권 중시 기조를 견지하며 세계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기여금을 납부해 오고 있고 국제사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훈 전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난민 관련 청문회에서 올림픽 참가 제한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고문 실태를 비판했었습니다. 미한 양국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위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악한 위성기술 수준을 갖고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위성 발사를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목적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진전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디펜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6일 BOA에 북한의 정찰 위성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 익히 예상됐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지난 5월 정찰 위성 발사에서 북한인 발사체 능력과 위성 자체 역량 모두에서 결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was probably what most people would have expected, given what's known about North Korea's level of base technology and their past track record with satellites, and then also just given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the satellite, you wouldn't expect it to be extremely capable.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고해상도를 갖춘 다른 나라의 정찰 위성과 비교하면서 북한의 소형 위성은 군사적 역량 확보는커녕 상업용 위성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성의 크기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며 대형 위성은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탑재해 더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데 만리경 1호는 1m 남짓한 소형 위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위성 역량과 발사체 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사에 나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ordered the launch because he was very embarrassed that South Korea had had a successful satellite launch before he did. South Korea's satellite launch was very impressive with both microsatellites and the larger satellite. But I think the purpose of this satellite launch was heavily political. It clearly wasn't military, as the U.S. and South Korea have shown that this satellite didn't have any real military utility.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북한이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발사는 관련 역량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최고 권력자에게 직언을 할 수 없는 북한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촌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nd I think this really indicates the internal problems inside North Korea. Certainly no one in North Korea can speak truth to power. To tell Kim Jong-un information that he may not want to hear out of fear for their own safety.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실제 위성 수준이 매우 조악하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라는 그들의 주장도 무색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실제로는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을 목적으로 관련 발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모든 발사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규탄하는 데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은행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국가별 소득 전망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낮은 저소득 국가 26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세계은행은 해마다 7월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소득 수준을 4단계로 분류해 발표합니다.
저소득 국가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미화로 1,135달러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이 분류에는 북한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르완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과 호주 등 4개 나라가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퍼시픽 뱅가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 4개국 해군이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퍼시픽 뱅가드 훈련을 통해 해상전과 대잠전, 공중전, 미사일 실사격 훈련, 고급 기동 시나리오에 관한 기술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에는 미국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하워드함과 일본의 구축함 시라누이함과 호주의 훈련 통제부 요원, 한국 구축함 문무대항함과 각국의 항공기들이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워드함의 켄지 이가와 함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은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상호 운용 가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의 특수 정찰기들이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잇따라 포착되는 가운데 정찰기 RC-135V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오셔너 등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6일 한국의 서남단 완도에서 서울까지 비행한 뒤 서해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고도 3만 1000피트에서 시속 865km로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는 앞서 5일에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지난 4일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하는 데 특화된 미군의 첨단 정찰기 RC-135U 컴뱃 센트가 타이완 남서부를 향해 날아가다 자취를 감춘 비행 궤적이 같은 계정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